절대 전략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인일까요? 네, 사실은 외국인 수급이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장중에 좋았습니다. 이 기관의 수급은 뭐 종가까지도 순매수로 끝났지만 외국인도 이 플러스 한 1,6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3천선 위에 대한 부담감이 끝난 게 아니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외국인 순매도로 장중 오후에 전환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300억이 넘어갔습니다. 1,323억으로 끝났는데요.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3천선 위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1,000선 위에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확인, 그리고 또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건데, 구체적으로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지금 사실은 외국인이 순매도한 부분, 그리고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2,800억 순매도를 했고 오늘도 순매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순매도니까 다시 3천선 깨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전기전자와 운수장비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순매도가 1,323억이 순매도 금액이지만 그래도 전기전자는 891억, 운수장비 쪽 자동차로는 53억, 그러니까 두 섹터 합쳐서 한 94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나쁜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합쳐서 한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전체 순매수 금액이 기관이 4,600억 정도임을 본다라면 순매수 금액의 한 3분의 2 정도는 전기전자, 운수장비로 순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의 수급이 받쳐준다라면 시장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이 장중 수급이 악화된 부분은 좀 우려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장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매수로 갔다가 매도로 갔다는 점들은 분명히 처음부터 매도를 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나쁜데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다는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사실은 좀 변화가 있었죠.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3천선 위로 갔을 때에는 사실 코스닥이 좀 더 좋았었고 중소형주가 좀 더 좋았었고 좋은 중소형주에는 게임주가 사실은 앞장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깨졌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좀 더 안 좋은 모습 나타냈고요. 사실은 시장 시작했을 때부터 코스닥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양매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매도를 받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 그중에서도 게임주가 하락폭을 좀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코스닥에서 부담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 통화정책 회의가 좀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14일에서 15일 미국 FOMC 회의가 있죠.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오늘 외국인의 매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FOMC와 뛰어놀 수가 없는 부분이죠. FOMC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FOMC가 현재 지금 매달 150억 달러 축소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의 테이퍼링 속도가 가속화가 될 가능성 시장에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이던스 변화 여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11월에 FOMC 의사록 내용을 보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것을 지지한다는 다수 위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민감도는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지금 당장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일에는 사실 FOMC보다는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ECB와 BOE의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17일에는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ECB와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 16일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이때도
FOMC에서 금리 지금 안 바꾸는데 그래도 주목해보는 이유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거든요. ECB와 BOE에서도 발언하는, 얘기를 하는 이 발언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이 FOMC와 다르게 가기는 힘듭니다. 미국보다 더 빨리 테이퍼링 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지만 전 세계에서 통화량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늠해 보시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의 통화 정책의 방향, 이를 결정하는 회의가 이번 주에 완전히 좀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주 후반 좀 긴장을 바짝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체크 포인트도 통화 정책인가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통화 정책입니다. FOMC 회의 이후에 테이퍼링 가속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해진 만큼만 가면 시장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한 번 더 이 테이퍼링 지금 150억 달러에서 뭐 300억 달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세게 간다라면 내년에 금리 인상 3번 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온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보수적이 되고 국내 시장은 3천선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보수적인 발언이 나오면 통화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금리 얘기가 당연히 또 나올 거고요. 그러면 기술주가 조정받을 거고,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 좋을 거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 주가가 당연히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FOMC 제일 많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FOMC와 연관지어서 외국인의 수급 변화도 지금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큰 폭의 순매수가 나오진 않겠지만 외국인의 수급 변화, 여기서 좀 더 보수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변화 여부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국내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 수급 변동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사실은 기관이 4,686억 원을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3,860억 원, 65억 원, 그러니까 800억 빼고 금융투자가 사실은 순매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금융투자가 최근 4거래일 동안 지난주 금요일 815억을 제외하고는 3일 동안 1조, 거의 2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여기서도 또 순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변동성도 같이, 수급적인 변동성도 같이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외교 상태가 굉장히 좀 복잡해졌잖아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편가르기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조금은 예민한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보니까 내일 모레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하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영상으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미중 갈등 뉴스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요즘 분위기인데요. 그런 부분은 뭐 잠재적인 악재가 된다거나 좀 재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시장과는 좀 무관한 그런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사실은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선반영, 중국이 네.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경기가 지금 미국이 상당히 많이 눌러놓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중국 기업들에 있어서의 보수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 있고 중국 경기는 생각보다 안 살아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화장품과 철강주들을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철강이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반등을 해줘도 조금 더 이상한 자리가 아닌데 저런 부분들이 중국의 그런 눌리는 부분들, 미국과 중국 편가른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너무 티나게 미국 쪽으로 가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 쪽이 눌려져 있는 부분은 지금 주가에 더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중국과 관련돼 있는 업종들에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중국이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을 받고 경기가 굉장히 쇠퇴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도다 그러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절대 전략 세워주세요. 네, 지금 확인해야 될 게 많은 3천선입니다. 3천선 위에서 사실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죠. 3천선 위로 가면 대형주들 조금 쉬고 중소형주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박스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부분들은 맞겠지만 여기서는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FOMC 연준 위원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주셨던 중국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포함된 기관의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체크해볼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천천히 가시는 이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아직까지는 너무 자신감을 갖고 산타가 꼭 올 거야 라고 확신하기보다는 조금씩 이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또 종목별로에 미치는 영향 꼼꼼한 체크 필요해 보인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이 다소 좀 아쉽게 끝내기는 했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까 이렇게 생산적인 방법식으로 또 건설적인 방식으로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들 고민 속에 답을 못 찾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